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에 뛰어들어 고생만 하다가 이제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평범한 중년 남성과는 달리 가정을 두개 거느린 그런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압니다. 제가 욕먹을 놈이라는 사실을요.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한 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고 저를 너무 욕하진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도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았고 틈나는 대로 만나면서 청춘 시절 고민도 서로 허물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이에요. 제 청춘은 그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함께 있던 친구들이죠. 하지만 그 무리에서도 항상 단짝 친구 한 명은 존재하잖아요. 흔히 중마고우라고 하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와 그 녀석이 함께 놀고 있으면 여동생들이 같이 놀자고 뛰어나오곤 했었는데 정말 유치원 때부터 보고 자라온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이성으로는커녕 제 동생처럼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친구와 저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심지어는 군대를 갔을 때까지 우리는 늘 곁에서 서로를 서포트해줬었어요. 물론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늘 다투기는 했지만 금세 풀고는 또 같이 잘 지냈어요. 서로의 집도 자주 놀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친구의 동생들이 크는 과정도 다 보면서 자라왔어요. 둘째 여동생은 저보다 1살 어렸고 막내 여동생은 그보다 2살이 어려서 저와는 3살 차이예요. 둘 다 유치원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저 귀여운 아가 같았는데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역시 성장기가 오니까 갑자기 키도 크고 둘 다 몰라보게 예뻐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봐온 제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둘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여자로 느껴지긴커녕 그저 잘 자라줘서 제가 다 뿌듯하고 그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컸다는 걸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당시 저는 대학 시절에 사귀던 여친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열렬히 사랑했고 사이도 좋았고 풋풋하고 예쁘게 사귀었었지만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여친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나와의 인연을 정리하겠다는 예상 가능했던 편지였어요. 그렇게 무자르듯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하기야 요즘 시대에 군대를 기다리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나 하고 스스로 위로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해서 혼자서 술도 마시고 울기도 했었어요. 여친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던 터라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이별 통보 편지임을 직감했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제 친구가 힘들어하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군대를 다녀온 뒤에 자기 둘째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저보다 1살이 어린 친구의 여동생은 제가 군대를 다녀온 사이에 훨씬 더 이뻐져 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복학생을 좋다고 만날 여대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빠의 권유로 억지로 소개받아서 나온 자리에 제가 생각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여자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했기 때문에 점점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만날수록 정이 쌓이게 되었었습니다. 한창 젊은 혈기에 여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저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너무 오래 굶기도 했기에 순진한 그녀를 잘 설득해서 결국 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제가 첫 남자였어요. 짜릿하더라고요. 만난 지 고작 3달 만이었지만 처음부터 제 여자라고 생각했기에 제 행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안 좋은 일이 발생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사랑해줬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를 만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여자에게 처음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날 그녀는 구슬프게도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이란 게 어려운 것이지 금방 그녀는 제게 익숙해졌어요. 가벼운 손 잡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그녀는 어느덧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제게 먼저 스킨십을 해오더라고요. 그녀는 점점 저에게 빠지게 되었고 결국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맞추어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는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제 친구는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내려가게 됐고 그때부터 뭔가 자연스럽게 제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노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매들 사이에 제가 껴서 노는 날이 많아졌고 아주 편하게 셋이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다시 어릴 때처럼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저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날씬하고 귀엽던 아내도 애를 둘이나 낳은 후로는 펑퍼짐한 아줌마로 변하게 되었어요. 절대 그 모습이 보기 싫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제 아내였고 아이를 낳으며 예전과는 다른 신뢰관계가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 살을 뺐으면 하고 바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처제는 전문직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처제가 남자에게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꼬이는 남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 결혼에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30대 초반이 지나 훈기가 꽉 찬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타일 좋고 세련됐고 나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20대 중반으로 볼 만큼 예뻐 보였어요. 처제이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만날 기회가 더 많았고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면서 조카들도 봐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와 셋이서 술 한잔하면서 그녀의 외로움과 고민도 털어놓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좋은지 꾸준하게 일을 했고 혼자 독립하면서 살 정도로 벌이가 좋았습니다. 가끔 혼자 살면서 쓸쓸함을 느낄 때는 저에게 전화해서 놀러오라는 말도 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잠시 들러서 술 한잔하거나 둘이서 저녁까지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처제를 이성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전부터 이어진 친한 오빠 동생으로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니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고민거리도 들어줄 겸 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처제는 홀로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술을 어느 정도 배웠는지 저보다 술이 세더라고요. 일식집에서 회와 함께 정종으로 시작한 저녁이 어느덧 2차 맥주집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다리가 풀린 듯이 비틀댔고 그 와중에도 노래방을 가자고 하길래 거절하고 만취 상태인 그녀를 업어서 처제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눕힌 다음에 그냥 나올까 하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와서 물 한 모금 먹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허둥지둥 안방으로 갔더니 어느새 처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제 말에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면서 처음으로 남자 등에 엎혀서 온 기분이 괜찮다면서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 돼 보여서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어깨를 다독이니 처제는 한참 동안 제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싫다면서 어떨 때는 오빠네 부부가 부럽다고 처음으로 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애처로운 마음에 처제를 안아주었습니다. 항상 본인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처제가 1년 전부터 언니와 제가 알콩달콩 사는 것이 부러워 보였고 언니를 통해 들은 부부 사이를 통해서 제가 여자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를 오빠 이상의 남자로 생각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팅에 언니를 내보내지 말고 자기가 나가서 저와 만날 걸 그랬다고 아직도 그게
너무나도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처제가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여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다고 말을 꺼내니 그래도 언니를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다독이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처제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녀는 저의 둘째 아내로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해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고 언니네 부부를 보니 화목하게 사는 게 너무나도 부러웠다면서 자기도 여보자기하고 사는 부부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제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다가 자기도 제 아내가 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들으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그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니면 술 먹고 그냥 클럽이나 나이트를 가서 만난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부부 생활을 하겠다는 처제의 말에 차라리 남보다는 제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랜 고민 끝에 처제의 말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죽 외로웠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동정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처제는 처가댁에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저희 처갓집은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님께서 울면서 제게 전화해서 셋째를 말려달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장모님의 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범인이 바로 저라서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결국 아내에게는 저도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며칠은 회사 근처 방을 얻어 거기서 출퇴근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처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처제와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내에게 조금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저는 두 사람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신혼생활 또한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또 다른 저희 아내를 둘 다 잘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려면 더욱더 건강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녁에는 둘째 아내의 집으로 퇴근해서 그녀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